오늘 한번 이제 해볼 얘기는 제가 이제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영상에다가 에어비앤비 얘기도 많이 하면서 외도민 얘기도 좀 하고 농어촌 민박업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 좀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할게요.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300 정도 되는 농어촌 민박업 계약을 했고 제 수강생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듣자마자 수업 들은 지 한 3일 됐나? 계속 질문하시더니 물건 검색 엄청 하셔가지고 물건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딱 사진 보고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 생각 들었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집 주소 위치 받고 이제 대략적인 사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중상 거의 상급인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일단은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니까 진짜 단점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집인데 마당도 넓고요.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고 내부 수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괜찮고 일단은 동네 자체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네. 물론 이제 뭐 제가 전국의 다른 지역도 다 장사 잘 되게 그런 지역들을 최대한 추려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요번에 확실히 계약하신 물건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처음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임대차로 했거든요. 예, 월세로. 근데 월세가 굉장히 저렴해요. 월세가 55만 원 정도거든요. 저 월세 맨 처음에 듣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 싶다 이 생각 들 정도로 그래서 곧바로 계약을 했어요. 이분 결론적으로 곧바로 계약을 했고요. 자 그냥 잡아라 그냥 예, 고민하지 말고 마지막에 좀 이제 체크할 게 있어서 그것만 체크하고 곧바로 계약을 했고요. 내일부터 이제 페인트랑 뭐 이제 조금씩 약간의 수리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싱크대랑 화장실도 수리가 다 되어 있고요. 외관도 굉장히 이 정도면은 뭐 기와도 예쁘고 마당도 넓고 여기를 꾸밀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순수익 최소 200? 예, 최소 200? 저는 거의 300 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운영하면은 저는 뭐 더 많은 순수익을 만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 정도 조건만 하더라도 순수익이 200에서 3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렌트풀이 한 달 받았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수리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에 꾸미고 뭐하고 하는 거 제가 볼 때 한 달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이제 집 근처에다가 이제 이거 오픈을 하신 거고 이제 물건을 구할 때도 집주인분한테 농어촌 민박업 관련해서 이제 할 거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당연히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동네가 좀 이런 농어촌 민박업이 좀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거에 사는 걸 추천드리지만은 정 금액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그래도 임대차 계약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분이 이제 경기도예요. 경기도 이거. 예, 경기도에도 이런 시골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 읍면리 지역에. 그래서 제가 한 2년 뒤에는 이 근처 매수를 하셔라. 제가 이 동네도 좀 잘 아는 동네라서 매수를 하셔라. 왜냐면은 땅값이 엄청 많이 오를 거다. 예, 제가 진짜 막 신신당부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상담할 때도 제가 웬만하면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좋은 동네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200에서 300 정도 나오면은 제가 볼 땐 1년에 뭐 본업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업으로 하시고 이 돈을 다 모은다고 하면은 1년에 한 3천 정도, 2년이면 6천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잘 되시면은 분명히 영업을 더 잘하실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2년 운영하면은 제 개인적 생각에는 한 7천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내 본업으로 생활하시고 이건 다 모은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경매 물건이 굉장히 가끔씩 나오거든요. 예, 괜찮은 물건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매수를 하셔서 내 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누리셔야죠. 시세 차익이라고 하면은 땅 가격. 네, 그래서 제가 좀 지방 쪽은 좀 현금 흐름 쪽을 얘기를 하고 다만 지방에서도 광역시급 도시라든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좀 이쪽 위주로 보셔라 이런 지역들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매수를 하셔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동네에는 좀 더 강조를 하고, 그게 아닌 곳은 일단은 매수 자체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현금 흐름 수익률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자, 첫 번째, 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확신.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분도 해드렸지만은 이제 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30일 중에 한 26일에서 28일 정도 꾸준히 거의 만실이거든요. 이 정도면. 농어촌 민박업 해가지고 30일 중에 26일씩 계약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데, 실제로 누군가 이렇게 해서 웬만한 맞벌이 부부들보다 돈을 더 벌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도 예약 현황 보니까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11월 달이 한 3부대 있는 찾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숙소를 아니까 이제 예약 현황 이런 걸 좀 보거든요. 잘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분이 더 잘 되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나중에 오픈하실 때쯤에서 제가 한번 가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그리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또 한번 계속 피드백을 드릴 거지만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꾸준히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거에서 하셔야 돼요. 내 거에서. 결론적으로 사업이라는 거, 장사라는 거는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당연히 월세를 얻어서 하시는 거고, 월세를 얻으시면서 소비를 통제하시고, 그리고 이걸 모으셔야죠. 예. 농어촌 민박업은 보통 이제 1박이지만은, 이것도 약간 팁이지만은 뭐 2박 이상이면은 뭐 10에서 20% 정도 할인해준다. 이러면은 뭐 2박 3일, 3박 4일까지는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농어촌 민박업은 기본적으로는 1박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도 갔던 데가 2박 이상 하니까 할인 좀 해준다고 그래서 저도 2박으로 쓰긴 썼었거든요. 저도 제 돈 내고 써요. 농어촌 민박업을. 네. 이게 시골 체험을 지금 30대, 40대 부모들이 도시 사람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도 시골 생활을 안 해봤어. 그리고 애들이 이제 좀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면 보통 어떡하죠? 주말 농장, 그리고 흙이랑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애들이 막 아토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정답은 그 자연이랑 이제 활용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자연이랑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좀 외곽 쪽에 단독으로 가족끼리 쓸 수 있는 데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짜 여기저기 많이 뭐 해주기도 했고,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런 데가 된다고 막 이런 데서도 예약이 엄청 잘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냐, 내 집으로 했을 때, 내 집으로 했을 때, 제 개인적 생각에는 경매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경매로 하면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으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아야 돼요. 예, 왜냐면은 경기도에서도 좀 입지 괜찮은데, 네, 이런 데를 제가 몇 군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데는 시세 차익도 있고 현금 흐름도 잘 나오는 데는 대출 제가 볼 때 60에서 70% 받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분들은 현금 5천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현금 5천 이상.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방이 뭐 광역시급이든 뭐 지방 소도시든 제가 볼 때는 한 3천 이상? 네, 현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지방 소도시는 대출 비중이 별로 없을 거고, 광역시급에서 좀 잘 될 만한 데는 대출을 조금 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단가가 그래도 조금 높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읍면이 제가 생각하는 시세 차이까지 플러스 알파로 무조건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 현금 5천 정도 있어야 대출을 좀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가 지금 그래도 한 2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 1.5억에서 한 2억 정도. 이 정도면은 한 70% 대출 받으면은 한 5천 있어야겠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강화도 물건 보여드렸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인천에 강화도 그거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 사례를 보셔야 되니까. 단독주택 최근에 낙찰된 거 있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이거 지금 땅이 85평에 건물이 29평이고 1억 9천에 낙찰됐는데, 자,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세컨드 하우스, 펜션 같은 개념이잖아요. 어떠세요? 이거 굉장히 예뻐요, 지금. 그쵸? 방도 2층이 3개, 1층이 하나, 거실 있고, 마당도 넉넉하고, 이 정도가 제일 베이직이거든요. 제일 예쁘고. 자, 이런 거 위치 보시면은, 사람들이 강화도를 잘 모르시는데, 강화도에 사람 진짜 많아요. 네. 여기 바로 김포거든요. 여기가 이제 강화대교만 건너면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세가 매물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낙찰을 1억 9천에 받았는데 시세가 한 2억 3천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세보다 4, 5천 정도 싸게 받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로 받으면요, 대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이거 중에서 낮은 거를 해주거든요. 그럼 감정이 높게 잡혔는데 낙찰가가 좀 낮은 거를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기준으로 볼게요. 낙찰 감정가의 70%면은 한 1억 5천 될 거고, 낙찰가의 80%면은 이것도 한 1억 5천 되죠. 제가 볼 때 이거 1억 5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계산기 써볼까요? 자, 감정가에 1억 5천 4백 나오고요. 1억 5천 4백 비슷하죠. 그러면 1억 5천 받았다 치면은 내 돈 한 4천 정도 있는 거죠. 여기 내부 꾸미는데 이거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네. 그러면 딱 5천만 원 가지고 강화도에 펜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나올까요? 제가 이거 영상에 300만 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 300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업으로 조금 꾸미면은 한 달에 500 나와요. 다 떼고예요. 이거 뭐 예를 들어 이거 원리금이 1억 5천 원리금이 그때 기억으로는 3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이거 주택이잖아요. 1억 5천 대출 받아가지고요. 30년으로 하고 그냥 4% 잡을게요. 자, 그럼 원리금이 70만 원이죠. 네, 70만 원인데, 그러면은 1박당 우리가 한 25만 원 정도 받는다 치면은 3일만 더 일하면 돼요. 예. 제가 볼 땐 무리가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그리고 우리는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좀 관심 있는 지역, 그리고 이런 경매를 좀 할 줄 알면은 좀 이렇게 입지 괜찮고 약간 신축급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세컨드 하우스 용도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거를 이런 농어촌 민박업으로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광역시급 도시에서는 좀 그 인근의 읍면리 지역, 이것도 이제 광역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지역 쪽에 하시던가, 이제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의 읍면리 지역, 여기도 이제 강화군, 강화읍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건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입찰하시기 전이나 해서 담당 뭐 여기는 이제 인천광 시청이나 강화군청 쪽에 연락을 하셔서 농어촌 민박업 조건을 이제 자세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 주위에 운영하시는 분들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시면은, 제가 볼 땐 이런 거 1박 단가 지금 계약하시는 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1박 단가 저는 30만 원 보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마케팅을 좀 해가지고 차츰 올려가지고 저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예, 워낙 뭐 입지 자체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 한 20에서 25 받으면은 제가 볼 때 한 달에 20일 이상은 차거든요. 20일 이상. 예. 그러면은 한 달에 20일 이상 차면은 그냥 우리가 20만 원에다 25만 원, 그냥 중간 가격 23만 원 놓을게요. 460이잖아요. 아까 원리금 얼마 나갔어요? 75만 원 나갔죠. 뭐 관리비랑 이런 거에서 100만 원 잡을게요. 그럼 360은 남죠. 근데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보완이 되면서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20일만 차나요? 욕심부려서 어떻게든 26일, 27일, 28일 다 채워요. 그리고 2달 뒤에 크리스마스랑 연말 있죠. 그때 돈 엄청 법니다. 제가 지금 에어비를 거의 한 6년 했지만은 제가 매년 1월 1일날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그래서 저는 1월 1일 새해가 되면은 최근 한 6년 동안 청소한 기억밖에 없거든요. 예, 그냥 청소로 새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 일을 또 잘하면서 또 많은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현금 흐름이 도니까, 그러니까 더 막 어렸을 때는 1월 1일 어디 놀러 가야지 이 생각 들었지만은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는 것보다는 이럴 때 조금 일을 하고 사람 없을 때 좋은 데 가고 이게 또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어디 좀 좋은 데를 평일날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앞으로 주 4일째가 될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경기도 또 이제 공무원분들도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차츰 우리나라도 20년 전에 주 5일제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주 6일에 일하는 게 약간 그 혹사라고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가 됐고, 이제 주 4일, 4.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주 4일제로 조금씩 바뀔 겁니다. 이게 차근차근 바뀔 거예요. 나머지 3일에 뭐 할까요? 이런 총각스를 하겠죠. 그러면은 주말이 금토일이 그러니까 목금토가 되는 거야. 불목이 생깁니다. 이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3년 뒤, 5년 뒤에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농어촌 민박업도 좀 하셔서 경매도 좀 꾸준히 보시고, 예, 나에게 맞는 물건을 꼭 찾으셔가지고 다들 좀 괜찮은 물건을 잡으셔가지고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괜찮은 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괜찮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런 집으로 한 달에 얼마의 매출이 나올지 저도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분께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꾸준히만 하시면은 또 마케팅도 이제 좀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도 차차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순수익으로 300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액으로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보시고, 소액으로 현금 흐름도 만드시고 자산 증식도 하셔가지고 다들 원하시는 목표 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